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예쁜 손주 한참 안아주고 났더니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펴지질 않던 경험. 그냥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를 몇 시간 안고 있으면 어깨며 손목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이걸 부르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건강을 챙기는 우건희입니다. 오늘은 손주 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목과 어깨, 허리와 무릎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집에서 하루 5분이면 되는 방법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손주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손주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012년에 국립국어원이 새로 올린 말인데요. 손주를 돌보다가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긴 걸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지요. 요즘 젊은 부부는 맞벌이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고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빌리게 됩니다. 한 조사를 보면 손주를 봐주시는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47시간 넘게 아이를 돌본다고 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 근무 시간이 보통 40시간인데 그보다 더 많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60이 넘은 몸으로 하루에 8시간 넘게 아이를 안고 업고 씻기고 먹이는 거예요. 이건 젊은 사람한테도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관절도 뼈도 조금씩 약해진 상태라 그 부담이 고스란히 몸에 쌓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오면 순간적으로 힘을 쓰다가도 뼈에 금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디가 어떻게 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손주도 예뻐하면서 내 몸도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손목부터 무너집니다. 손주를 돌보면 제일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손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안아 올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아이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번쩍 들어 올리시죠? 이때 엄지손가락하고 손목 사이, 그 좁은 힘만 딱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기들이 가볍습니까? 돌 지난 아이만 해도 10kg 가까이 나가요. 쌀 한 포대를 하루에도 수십 번 엄지 힘만으로 들어 올리는 셈이지요. 이러면 손목 건초염이라는 게 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면 엄지 쪽 힘줄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엄지를 움직일 때 손목 바깥쪽이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면 이걸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득회르뱅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증상만 기억하세요. 또 하나 조심할 게 손목 터널증 후군입니다. 이건 손목 안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는 건데요. 엄지하고 검지, 가운데 손가락이 저릿저릿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5060 여성분들한테 특히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이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면 손이 잘 붙고 뼈도 약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목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잠시 뒤에는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어깨 통증, 그 진짜 정체를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어깨가 소리 없이 상합니다. 아이를 자꾸 안아 올리다 보면 어깨도 크게 무리가 갑니다. 우리 어깨 안에는 회전근개라는 힘줄 묶음이 있어요. 팔을 들어 올리고 돌리는 걸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아이를 반복해서 들면 이 힘줄이 조금씩 상하고 찢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뻐근한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요. 방치하면 팔을 위로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 흔히 오는 50견까지 겹치면 더 고생하십니다. 50견은 어깨 관절이 굳어서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뻑뻑해지는 거예요. 60대 이후 어르신들께 참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어깨가 아프니까 아픈 쪽을 아래로 두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옆으로 누우면 어깨 관절이 눌려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어깨가 아프실 땐 되도록 바르게 천장 보고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허리는 한번 삐끗하면 오래 갑니다. 이번엔 허리입니다. 바닥에 앉은 아이를 안아 올릴 때 우리가 무심코 어떻게 합니까? 허리만 숙여서 아이를 쑥 들어 올리시죠. 이 동작이 허리에는 아주 나쁩니다. 허리를 굽힌 채로 무거운 걸 들면 허리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그러니까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이 갑니다. 그러다 삐끗하면 허리 디스크가 오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신 분들께 흔한 척추관 협착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 속 통로가 좁아지는 건데요.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게 특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더 위험합니다. 뼈가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면 나도 모르게 등뼈에 금이 가는 압박골절이 올 수 있어요. 아이고 허리야 하고 주저앉으셨는데 알고 보니 뼈에 금이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허리 쓰는 자세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릎은 소모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이에요. 손주 보다 보면 쪼그려 앉을 일이 참 많죠. 아이 씻길 때, 기저귀 갈 때, 바닥에 앉아 놀아줄 때, 그때마다 무릎이 팍팍 접힙니다. 우리 무릎 안에는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 연골이 있어요. 이게 쿠션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씩 닳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봐도 무릎 관절염은 노화하고 무릎을 많이 쓰는 게 큰 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쪼그려 앉는 자세는 이 연골을 특히 많이 닳게 합니다. 계단도 조심하셔야 해요. 아이 유모차 들고 계단 오르내리다 무릎 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손주 예뻐서 참는다 하시는데 무릎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껴 쓰셔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디가 왜 상하는지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손주도 예뻐하면서 내 몸도 지키는 실제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여섯 번째, 손목 어깨 지키며 아이 앉는 법. 먼저 손목입니다. 아이를 들 때 엄지 힘만 쓰지 마세요. 양손을 아이 몸 아래로 넓게 받쳐서 손바닥 전체하고 팔뚝으로 감싸 안으세요. 힘을 한 군데 몰지 말고 여러 군데로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아이를 계속 안고 계시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한 번에 앉는 시간을 30분 안쪽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30분 안았으면 잠깐 내려놓고 손목과 어깨를 쉬게 해주세요. 또 한 방향으로만 앉지 마세요. 늘 오른팔로만 안으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그쪽만 망가집니다.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며 앉는 자세도 바꿔주세요. 어깨를 지키려면 아이를 몸에 최대한 붙여서 안으세요. 아이를 몸에서 멀리 떼어 안을수록 어깨에 실리는 무게가 커집니다. 가슴에 딱 붙여 안으면 그만큼 어깨가 편해집니다. 일곱 번째, 허리 무릎 지키며 드는 법, 그리고 집안일 요령. 바닥에 있는 아이를 들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허리만 굽혀서 들지 마세요. 무릎을 굽히고 쭈그려 앉아서 아이를 가슴 가까이 당긴 다음 다리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허리로 들지 말고 다리로 든다. 이 말만 기억하세요. 집안일도 자세만 바꾸면 몸이 훨씬 편합니다. 아이 옷이나 손빨래,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하지 마세요. 허리하고 무릎 둘 다 상합니다. 서서 할 수 있게 허리 높이의 세면대나 싱크대에서 하세요. 바닥 생활도 좀 줄이시면 좋아요. 방바닥에 앉아서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소파나 식탁 의자처럼 앉았다 일어나기 편한 자리를 활용하세요. 무릎이 훨씬 덜 힘듭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에 딱 5분이면 되는 집에서 손쉽게 하는 관절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세요. 여덟 번째,
하루 5분, 집에서 하는 이완 운동. 먼저 손목입니다.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고 손가락을 위로 세워서 반대 손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손목 힘줄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면 됩니다. 10초씩 양쪽 번갈아 몇 번만 해주셔도 손목이 한결 편해집니다. 허리 운동도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신 다음 무릎을 세우세요. 그 자세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려 10초 정도 버텼다가 내리는 겁니다. 이걸 10번쯤 반복하시면 허리 근육이 튼튼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무릎은 저강도 운동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이 무릎 근력을 키워서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처럼 무릎에 충격이 적은 운동이 좋습니다. 다만 무릎이 이미 많이 아프신 분은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아프고 뻐근한 곳에는 따뜻한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더운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찜질하시면 뭉친 근육이 풀립니다. 욱신욱신 열이 나고 부었을 때는 오히려 차가운 찜질이 나을 수 있으니 편한 쪽으로 골라 하세요. 9번째. 이럴 땐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이나 찜질로도 안 되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깰 정도이거나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건 손목 신경이 심하게 눌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다친 데도 없는데 어깨가 2주 넘게 계속 아프면 그냥 두지 마세요. 나이 탓이라며 미루다 병을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셋째, 허리를 삐끗한 뒤 통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다리까지 저리고 힘이 빠지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뼈가 약한 분은 압박골절일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손주를 오래오래 예뻐해 주려면 내 몸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이는 엄지 힘이 아니라 손바닥과 팔뚝 전체로 앉는다. 둘째, 한 번에 30분 넘게 앉지 말고 좌우 번갈아 앉는다. 셋째, 바닥에 아이는 허리가 아니라 무릎과 다리 힘으로 든다. 넷째, 손빨래와 집안일은 쪼그려 앉지 말고 서서 한다. 다섯째, 자다 깰 만큼 손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래가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간다.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어르신 몸이 먼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도 더 오래, 더 활짝 웃으며 봐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